108번 문제 합리 정서행동 치료 앨리스 REBT 또 나왔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정서적 문제를 일으키는 비합리적 행동의 수정을 목표로 한다? 아니에요. 행동의 수정이 아니라 비합리적 신념의 수정이죠. 즉 인지의 수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념의 합리성 기준, 신념의 합리성 기준은 사회적 합의다.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이 신념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그거를 기준을 잡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한번 써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개인의 복지나 그 다음 만족도, 행복에 기여하는 거, 만족, 행복에 기여하는 거. 자, 기여하면은 합리적 신념이다라고 하고요. 합리적 신념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서장애나 역기능적 행동에 기여한다. 역기능적 행동에 기여한다. 그러면 비합리적 신념이다 그래요. 비합리적 신념이다.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 여부가 아니라 개인의 복지나 만족이나 행복에 기여하면 합리적 신념이고, 정서장애라든지 역기능적 행동에 기여하면 비합리적 신념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죠. 자, 치료 과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있죠? A, B, C, D 모형을 설명할 수 있다. 딱 떨어지죠. 비합리적 신념의 원인을 탐색하여 제거한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비합리적 신념의 원인을 탐색하는 게 아니라 비합리적 신념 자체를 제거하는 거예요. 비합리적 신념의 원인을 탐색해서 제거하는 게 아니라, 자, 비합리적 신념 자체를 수정하는 거죠. 수정하는 겁니다. 제거하는 것이에요.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게 아니라 비합리적 신념 자체가 문제예요. 이게 문제 원인이거든요. 이게 문제 원인이니 이것 자체를 수정한다, 제거한다라고 하셔야 돼요. 문장이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합리적 신념의 논박의 핵심이기 때문에 상담관계는 중시하지 않는다? 안 되죠. 이 상담관계도 중시하는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이 합리 정서행동 치료에서는 자, 치료 동맹관계가 필요하다. 치료 동맹관계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협력적 관계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담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108번의 답은 찾기 쉽지만 나머지 지문들이 왜 틀렸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주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108번의 답은 3번입니다. 109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9번 문제는 상담 목표 설정이 효과적인지를 검토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자, 기억해 보면 내담자가 상담의 접근 방식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였는가? 자, 이 목표를 설정할 때 효과적인 목표 설정을 하려면 어떤 것들을 검토해야 되는데, 내담자가 상담의 접근 방식, 절차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했다. 그러면 목표 설정이 잘 될 수 있겠죠. 내담자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하였는가? 구체적으로 목표 설정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내담자가 바라는 목표, 이게 중요한 거죠. 내담자가 바라는 목표가 현실적이면서 성취 가능한 것인가? 네. 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애가 될 만한 요소는 없는가? 자, 장애가 될 만한 요소가 있다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도 살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모두 다 이 상담 목표 설정이 효과적인지를 검토하는 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목표 설정을 할 때는 우리가 보통 긍정형의 소수를 하거든요. 긍정형의 소설로 한다. 그 다음에 명시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두 가지 더 써주세요. 긍정형의 소설, 목표 설정은, 그리고 명시화해야 됩니다. 자, 모두 다 해당되니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09번 문제는 상담 목표 설정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제 11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10번 문제는 다음은 실존적 심리치료,
실존적 심리치료에 어떤 기법을 적용한 것이냐라고 했습니다. 부정적 실행 기법, 역설적 의도, 탈숙고, 유머 사용, 변증법적 시도가 있는데요. 불면증을 호소하는 내담자에게 잠을 자려고 일부러 애쓰는 대신 끊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고 싶은 취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제안하는 것. 자, 하고 싶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봐라. 이게 바로 이제 자발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활동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자발성, 활동성이라는 개념이 이러한 개념이 들어가는 기법을 찾으시면 되는데, 자, 110번 문제 별표. 이게 바로 탈숙고 기법이라고 합니다. 탈숙고. 탈숙고는 여러분들 이론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한번 써보세요. 불안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자, 요 단어를 써야 돼요. 자발성, 활동성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자발성, 활동성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것을 탈숙고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문장을 보세요. 불면증을 호소한다. 불안 요소가 있죠. 자, 하고 싶은 취미 활동이라 그랬으니까 활동적인 측면이 있고요.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발성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줄이 결정적 힌트가 되는 거예요.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10번에 1번에 있는 부정적 실행이나 변증법적 시도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역설적 의도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좀 잘 나오니까 역설적 의도는 이 문제 행동을 오히려 더 수행케 하는 거예요. 문제 행동을 오히려 수행케 한다. 그래서 역설이란 단어를 쓰는 거죠.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10번 문제 해결했고요. 111번 문제 들어갑니다. 111번 문제, 접수 면접 전 상담자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입니다. 접수 면접하기 전이라고 그랬죠. 접수 면접하기 전에 1번 상담자 선호 접근법에 따른 상담 계획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상담자가 좋아하는 접근법에 따라서 상담 계획을 짠다. 이 말 자체가 틀렸잖아요. 이 말 자체가 틀렸고, 그 다음에 접수하기 전에 상담 계획을 짠다. 접수하고 나서 우리 기관에서 이 사람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지도 않고 상담 계획을 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자, 상담 신청 경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위로 신청이 이루어졌는지, 이전 상담 경험과 이전의 성과는 어땠는지, 자,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는 무엇인지, 상담 신청서에 내담자가 작성하지 않고 비워둔 것이 무엇인지, 왜 비워뒀는지, 그러한 것들을 볼 필요가 있겠죠. 1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풀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11번의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